네, 검찰이 8일 저녁에 그 삼성전자 수원 영통 본사 그리고 서울 우면동의 삼성 R&D 캠퍼스, 네, 서초동의 삼성전자 사옥 그리고 과거 삼성의 2인자로 불렸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첨단 범죄 수사 1부가 압수수색을 나섰는데요. 이 첨단 범죄 수사 1부는 다스가 그 BBK에 140억 원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돌려받는 과정에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이 있었는지를 수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첨수부 그럼 동부지검이네요? 아니요, 중앙지검. 중앙지검, 네, 중앙지검 3차장. 네, 한동훈 그렇죠. 차장, 제3차장 한동훈 차장 밑에 있는 첨수부. 네, 첨수부 1부가 지금 가고 있는데 왜 지금 다스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이 그 관련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이곳이 왜 삼성전자를 압수수색을 했냐면 이게 그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9년에 그 BBK에 투자했던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그 미국에서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었잖아요. 그때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삼성전자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김경준 씨하고 돈을 돌려줘라. 네. 라고 김경준 씨에게 소송을 걸어요. 다스가 소송을 걸죠. 다스가 소송을 거는데 그 소송 대리인이 김백준 씨거든요. 네. 그때 이제 청와대 총무기획관이었고 그 LA 총영사도 개입한 정황이 LA 있었고요. 총영사 김재수 총영사. 네. 그런데 그 대리 미국에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한 그 변호사 비용을 삼성에서 대줬다? 그렇죠. 이 소송에 쓴 비용이 한 40억 정도 된다고 해요. 40억 정도 되는데 검찰 조사 결과 다스에서 이 돈이 나간 정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대체 어디서 났냐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 쪽에서 대납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 다스가 건이 커지네. 이것 때문에 검찰이 이제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나? 제가 취재도 하니까 딱 입을 다물고 있더라고요. 다스에 대해서는 김백준 씨도 얘기를 안 했다. 네. 근데 김백준 씨 측근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MB는 끝났다. MB만 끝난 게 아니라 MB 주위 모두가 다 끝났다. 너무 많은 자료를 갖고 있더라. 검찰이.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 삼성 관련된 내용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전문 용어로요. 빗나가도 중상이라는 얘기예요. 정영식 중상. 부장판사가 풀어줬잖아요. 이재용. 네. 그래? 풀어줬어? 한번 해볼까?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이거 진짜 만약 내줬으면 꼼짝없는 뇌물이거든요. 네, 이게 뇌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정영식 판사가 뇌물 한 잔 드시죠. 이 커피입니다. 네. 네, 커피라고 불러주세요. 그 정영식 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석방을 한 다음에 그냥 그렇게 된 건지는 알 수 없는데 이게 검찰이 그 시간상으로는 거의 역습을 친 셈이죠. 예. 네. 왜냐하면 이게 특검에서 공소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특검에 검사팀 그 수사팀장이 누구였었어요? 수사팀장 윤석열 팀장이었죠. 지금 3차장 한동훈 차장은 윤석열 중앙지검장 밑에 1차장, 2차장, 3차장 그렇잖아요. 네. 한동훈 알파고. 뭐 알파고요? 별명이 알파고예요. 별명이. 예. 대한민국 경제 기업 수사는 모두 다 초임검사 때 SK를 잡은 인물. 그렇죠. 이제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는. 어쨌든 아마 김백준 비서관이 뭐 입을 안 연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검찰 쪽에 취재를 해보시니까. 근데 이거를 포착을 하게 된 게 이 김백준 기획관이 그 애초에 삼성전자의 소개로 그 미국 굴지의 로펌을 접촉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미국 굴지의 로펌이 이 다스의 소송을 맡았던 겁니다. 야, 그러면 이게 그림이 묘하게 40억 정도가 들었대요? 네, 그 변호사 비용이 40억 정도가 들었는데. 이것만 놓고 봐도 딱 이것만 놓고 봐도 삼성 쪽에서 이른바 이제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골치 아픈 일을 해소해 주는데 앞장섰다라는 거죠. 굴지의 로펌을 소개를 해주고 또 변호사 비용을 댔다면 이제 그랬다는 건데 과연 뭐 이것만 있었겠냐. 그 관리의 삼성이라는 그 명성에 맞는 행위를 한 건데 과연 이것만 있었겠느냐라는 또 의문점이 남는 것입니다. 이게 그 오드리 콜린스 판사가 이걸 그냥 덮고 갔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미국 정부나 법원에 스위스은행 140억을 동결을 명령을 내렸다가 어떻게 이제 슬그머니 그게 풀렸다고요? 그 풀린 게 지금 불가사의한 건데 미 행정부에 혹은 미 사법부에 로비가 들어가지 않고선 불가능하다라고는 일반적인 추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추정. 그렇죠.
원래 이 140억 원을 개미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라고 그걸 묶어놨던 거 아닙니까? 옵션 벤처스에는 돌려주고 네. 왜냐하면 투자금이기 때문에. 네네. 아니 투자 그 사기 피해자이기 때문에 옵션 벤처스에는 돌려주고 네. 다스에는 돌려줄 이유가 없는데 그건 투자자다. 투자는 리스크와 베너핏을 같이 책임을 지는 거 아니에요. 네. 감당을 해야 되니까.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럼 네. 그냥 이거 날렸으니 니는 돈 돌려서 안 되고 옵셔널 벤처스 즉 옛날 BBK는 사기칠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돈을 돌려줘라. 네. 근데 엄한 데다가 돈을 돌려줬단 말이에요. 그랬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압수수색이 관심 가는 이유는 예. 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그 뇌물공여 혐의를 적시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이 뇌물을 줬다는 건데 이게 단순 뇌물공여인지 아니면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인지가 분명치는 않대요. 아직 그거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게 만약에 단순 뇌물공여라고 적시를 했으면은 삼성이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바로 뇌물을 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예.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라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이제 뇌물을 지급을 했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스를 위해서 돈을 준 거니까. 네. 근데 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누구로 받느냐 이게 단순이냐 아니면 제3자냐가 이 다스 실소유주를 누구로 받느냐가 걸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다스 실소유주가 독동 땅의 실소유주가 네. MB다라고 어제 그제 나온 얘기가 이걸 터뜨리기 위해서 그 일맥 일련선상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도곡동 땅이 이제 MB 것이라고 하면은 이번 다스도 압수수색도 직접 단순 뇌물공여로 적시가 됐겠죠. 그렇죠. 네. 아, 끔찍하네요. 왜냐하면 김백준 씨가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다 끝났다. 네. 너무나 증거들이 많아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 부인할 수가 없다. 이것도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그 일이 점점 커지면서 네. 누군가 그렇게 물어봤겠죠. 다스에 대해서 입을 왜 안 여시나요? 다스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던가요? 그럼 김백준 씨가 끝났어. 끝났다고 대답을 했대요. 예. 그렇군요. 아니, 그 가족에게. 가족에게. 가족으로 토론하는 네네. 얘기가 끝났다는 뉘앙스로 MB만 끝난 게 아니라 MB 주위 사람들 다 끝났다. 이게 너무 지금 혐의가 너무 많아서 예. 네, 뭐 국정원 특활비가 한 그러니까요. 갈래로 있고 또 다스 실소유주 문제 뭐 거기에 또 파생돼 가지고 뭐 그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죠. 이른바 요즘 MB 문은 파파범 아니에요. 파파범. 파파범은 뭐예요? 파도 범죄행위다. 아, 네네. 예, 파파범. 네. 예. 뭔가 아이돌 이름 같네요.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검찰이 삼성전자가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신 낸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재 다스의 140억 원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 등이 삼성전자 서울 사옥을 비롯해서 이학수 전 부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이번 수사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한 발 더 다가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다스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삼성이 소송비를 낸 데에는 당시 현직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당연하죠. 삼성이 왜 일개 사기업 소송비를 자기들이 대줍니까? 예. 당시 이건희 전 회장이 사면됐어요. 예. 네, 2009년에 원포인트로 딱 됐었습니다. 이 직후에 사면이 됐고, 이 뉴스는 아주 특별한 뉴스라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특별한 뉴스라고 보는데, 우선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풀려났지 않습니까? 예. 정형식 판사가 피해자라며 풀어줬죠. 네, 그 논리를 모두 받아준 겁니다. 네. 정형식 판사님 이 이름도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압수수색은 삼성은 예전부터 정권과 뒷거래를 해왔다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네, 네. 관리의 삼성이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아주 적나라한 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관리의 삼성을 뛰어넘어서 정유라 말지원과 같은 성격의 일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걸 보여주려고 검찰이 아주 열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소송비까지 내줬다라는 건데요. 정유라 말지원 이꼬르 다스 소송비 대주기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그 대가로 삼성이 받은 게 뭐냐 이것도 이제 앞으로 당장 뭐 눈에 띄는 건 그 당시 전후로 해가지고 이건희 전 회장이 특별 사면 됐는데 그것만 했겠느냐 앞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요건 이제 다른 언론이 주목을 안 하는 포인트인데 이학수 전 부회장 소위 이제 삼성의 오비죠. 예. 네, 이인자라고 당시에 불렸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되고 미전실 팀 전체가 사실은 망가졌잖아요. 네, 없애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요. 뭐 구속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미전실의 주요 핵심 간부들이.
그러면 그런 이후에 삼성의 오비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 틀림없이 미전실 역할을 했던 그 이전에 팀의 수장이 이학수 전 부회장이었죠. 네, 구조본이었죠. 미전실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오비들이 이게 이제 지금 사건과는 좀 결이 다른 측면에서 그러니까 부회장 구속 이후에 삼성 오비들이 음으로 양으로 무슨 일을 했느냐. 대단한 고구마 줄기가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바이고. 이거 굉장히 주시한 뉴스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것도 역시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맞사위 이상주 씨 수원지검 검사 출신으로 이명박 재임 시절에 삼성 해외 법무부인 상무였죠. 삼성전자였던가요? 나중에 전무가 됐고 퇴임 직전에는 삼성전자의 최연소 팀장이 됐어요. 팀장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삼성 가끔 이렇게 명칭을 예, 그렇죠. 별거 아닌 것처럼 하는 경우가 예, 있습니다. 장충기 사장도 실제로는 차장이었습니다. 네. 미전실 차장이요. 미전실 차장이라고 하면 한 30대 40대 같잖아요. 예, 실제로는 사장이었고 이 팀장도 해외 법무를 총괄하는 자리였어요. 최연소였고 대부분 뭐 40대 후반 50대였는데 이때 40대 초반이었던가요. 예, 됐고 이분이 삼성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사이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네. 이거 살펴봐야 됩니다. 이분이 싱가포르 출장 갔을 때 거기 스위스계 은행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거 살펴봐야 됩니다. 예. 저는 수사권이 없어서 한계가 있었거든요. 검찰은 이번에는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기를 아주 열심히 응원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 있습니까? 네, 현재 피의자로 미국에 가가지고 김대중 노무현 비자금 있는지 파악하느라고 미국 국세청에 뇌물 줬다고 하는 그 전 국세청장. 이분이 이 다스 소송 및 삼성 대납에 역할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것도 앞으로 나올 뉴스인 것 같고. 어쨌든 검찰 여기까지 진도가 나갔다는 건 정형식 판사님의 판결에 무지하게 열이 받았다. 예. 는 거를 방증하는 겁니다. 대단히 특별한 뉴스다. 네. 여기까지 나올 줄은 저도 몰랐어요. 자, 해설이 길었습니다. 매우 주목하는 이학수 전 부회장 자택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거대한 고구마 줄기가 다시 캐지기 시작했다. 예. 네, 이학수 전 부회장 현재는 해외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요.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알고 미리 간 거예요. 예. 정보의 삼성은 이때 등장해야 되는 문구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와 같은 수사를 뒷받침하는 다수 내부 문건도 있다라고 합니다. 소송 수임료에 대해서 의아한 점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그 문건을 보면요. 미국계 대형 로펌과 BBK 투자금 140억 원 반환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소송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다수 직원이 김백준 비서관도 로펌 쪽에다가 왜 수임료 청구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인 미국 대형 로펌 대표는 다스가 수임료 부담하기 어려우면 안 받아도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요. 검찰은 이 대형 로펌의 당시 변론이 무상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삼성에서 뒷돈됐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 미쳤습니까? 미국의 대형 로펌이 다스라는 회사의 수임료를 무료로 받지 않고 다스가 뭐 억지로 주면은 뭐 거절하지 않겠지만 그냥 수임료 안 받을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는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종교단체입니까? 다스가 어려우면 우리 수임료 안 받을게.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는 김백준 비서관도 몰랐다는 거예요. 네, 이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삼성으로부터 받는 돈은 모르게 한 겁니다. 네. 예, 로펌 선임에는 김백준 전 기획관이 개입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요. 또 돈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문건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김백준 비서관도 특활비 얘기할 때도 나오죠. 김백준 비서관은 그냥 배달만 했다. 예. 그 결정은 대통령이 알지. 그러니까 김백준 비서관이 이제 모든 걸 다 하는 돈과 관련해서는 핵심 집사라고들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뒷돈 챙길 때는 몰랐던 거예요. 예. 포인트입니다. 너무 웃기는 대사예요. 대형 미국 로펌의 대표가
억지로 뭐 준다면야 받겠지만 뭐 그렇지 않다면 무상으로 해줄게. 너무 웃겨요 이 대사가. 자, 1차장, 2차장, 3차장 그렇잖아요. 네. 한동훈, 알파고. 뭐 알파고요? 별명이 알파고예요. 아 별명이 예. 대한민국 경제 기업 수사는 모두 다 네. 초임검사 때 SK를 잡은 인물. 그렇죠. 이제 특수통으로 알려져 있는. 네. 네. 어쨌든 아마 김백준 비서관이 뭐 입을 안 연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때 검찰 쪽에 취재를 해보시니까. 근데 이거를 포착을 하게 된 게 이 김백준 기획관이 그 애초에 삼성전자의 소개로 그 미국 굴지의 로펌을 접촉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미국 굴지의 로펌이 이 다스의 소송을 맡았던 겁니다. 야, 그러면 이게 그림이 묘하게 40억 정도가 들었대요. 네, 그 변호사 비용이 40억 정도가 들었는데, 이것만 놓고 봐도, 네, 딱 이것만 놓고 봐도 삼성 쪽에서 이른바 이제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골치 아픈 일을 해소해 주는데 앞장섰다라는 거죠. 뭐가 굴지의 있을까요? 로펌을 소개를 해주고 또 변호사 비용을 댔다면 이제 그랬다는 건데, 과연 뭐 이것만 있었겠냐? 그 관리의 삼성이라는 그 명성에 맞는 행위를 한 건데, 과연 이것만 있었겠느냐? 라는 또 의문점이 그러니까 남는 이게 것입니다. 그 오드리 콜린스 판사가 이걸 그냥 덮고 갔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미국 정부나 법원에 스위스은행 140억을 동결을 명령을 내렸다가 어떻게 네. 이제 슬그머니 그게 풀렸다고요? 그 풀린 게 지금 불가사의한 건데 미 행정부에 혹은 미 사법부에 로비가 들어가지 않고선 불가능하다라고는 일반적인 추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추정. 그렇죠. 원래 이 140억 원을 개미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라고 그걸 묶어놨던 거 아니에요? 옵션 벤처스에는 돌려주고 네. 왜냐하면 투자금이기 때문에. 네네. 아니 그 사기 피해자이기 때문에 옵션을 벤처스에는 돌려주고 네. 다스에는 돌려줄 이유가 없는데 그건 투자자다. 투자는 리스크와 베너핏을 같이 책임을 지는 거 아니에요. 네. 감당을 해야 되니까.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럼 네. 그냥 이거 날렸으니 니는 돈 돌려서 안 되고 옵션을 벤처스 즉 옛날 BBK는 사기칠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돈을 돌려줘라. 네. 근데 엄한 데다가 돈을 돌려줬단 말이에요. 그랬죠. 예. 윤 씨 측근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MB는 끝났다. MB만 끝난 게 아니라 MB 주인 모두가 다 끝났다. 너무 많은 자료를 갖고 있더라. 검찰이.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 삼성 관련된 오. 내용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전문 용어로요. 빗나가도 중사이란 얘기예요. 빗나가도 정영식 중상. 부장판사가 풀어줬잖아요. 이재용. 네. 그래? 풀어줬어? 한번 해볼까?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이거 진짜 마냥 내줬으면 꼼짝없는 뇌물이거든요. 네, 이게 뇌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정영식 판사가 뇌물 한 잔 드시죠. 이 커피입니다. 네. 네, 커피라고 불러주세요. 그 정영식 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석방을 한 다음에 그냥 그렇게 된 건지는 알 수 없는데 이게 검찰이 그 시간상으로는 거의 역습을 친 셈이죠. 예. 네. 왜냐하면 이게 네. 특검에서 공소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특검에 검사팀 그 수사팀장이 누구였었어요? 수사팀장 윤석열 네, 팀장이에요. 팀장이었죠. 지금 3차장 이제 한동훈 차장은 윤석열 중앙지검장 밑에 을 걸었었잖아요. 예. 그때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삼성전자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아니, 김경준 씨하고 돈을 돌려줘라. 네, 라고 김경준 씨에게 소송을 걸어요. 다스가 소송을 걸죠. 다스가 소송을 거는데 그 소송 대리인이 김백준 씨거든요. 네. 그때 이제 청와대 총무기획관이었고 예. 그 LA 총영사도 개입한 정황이 LA 있었고요. 총영사 김재수 총영사. 네. 그런데 그 대리 미국에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한 그 변호사 비용을 삼성에서 대줬다? 그렇죠. 이 소송에 쓴 비용이 한 40억 정도 된다고 해요. 40억 정도 되는데 검찰 조사 결과 다스에서 이 돈이 나간 정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허. 이 돈을 대체 어디서 났냐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 쪽에서 네. 대납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 다스가 건이 커지네. 이것 때문에 검찰이 이제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나? 제가 취재들 하니까 딱 입을 다물고 있더라고요. 다스에 대해서는 김백준 씨도 얘기를 안 했다. 네. 근데 김백준 네, 검찰이 8일 저녁에 그 삼성전자 수원 영통 본사 그리고 서울 우면동의 삼성 R&D 캠퍼스, 네, 서초동의 삼성전자 사옥 그리고 과거 삼성의 2인자로 불렸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첨단 범죄 수사 1부가 첨수부. 압수수색을 예. 나섰는데요. 이 첨단 범죄 수사 1부는 다스가 그 BBK에 140억 원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돌려받는 과정에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이 있었는지를 수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첨수부 그럼 동부지검이네요? 아니 중앙지검. 중앙지검, 네, 중앙지검. 중앙지검 3차장. 네, 한동훈 그렇죠. 차장, 제3차장 한동훈 차장 밑에 있는 첨수부. 네, 첨수부 1부가 예. 지금 가고 있는데 왜 지금 다스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이 그 관련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이곳이 왜 삼성전자를 압수수색을 했냐면 예. 이게 그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9년에 그 BBK에 투자했던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그 미국에서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